네, 안녕하세요. 먼고야입니다. 네, 오늘은 교재 98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괄적인 손해평가 현주사 시기별 방법을 하나씩 뜯어볼 차례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98페이지 위에 네모칸 제가 쳐놓은 거 보시면 과수사종, 지난 시간에 배운 거가 복습이 되어 있어요. 과수사종, 사과배당 감달분감 현주조사에는 생육시기별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통약관과 5종 한정 특별약관으로 나뉘고, 5종 한정 특별약관에는 유가타박률이나 낙엽률 조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해당 재에 따라서. 기억나시죠? 네, 적과 적가수, 낙가피해, 착가피해, 낙엽률, 고사나무 조사가 있고, 낙엽률 조사는 감 품목에 한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잎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하고, 물론 이건 적과 전, 적과 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적과 전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시 적과 전의 우박 피해는 유가타박률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과 후에는 유가타박률이 아니에요. 적과 후에는 낙과 피해와 수확 전 착가 피해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쵸?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쭉 복습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읽고 나서 첨언까지 추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겠어요. 뭐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해서 막 좌절하시지 단계는 아니고요. 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시면 네, 그러면 뭐 복습 안 하시고 되죠. 이 공부가 끝나면 그냥 바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라서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중에는 그려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아 그랬지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는 네,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럼 복습이 부족한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고 접수 및 사고 접수 과수원, 그죠? 자연재해 조수 화자이고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는 걸로 우리는 배웠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실은 유가타박률의 낙엽률 조사가 아닌 이상은 있다 없다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사 방법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피해가 맞는지, 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죠? 피해는 뭐 있을 수 있어요. 피해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있다 없다는 보상하는 재, 혹은 뭐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보장이 맞겠네요. 보장하는 재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우박이 맞아가지고 사과에 타박을 입었는지, 아니면 조카가 놀러와가지고 비비탄 총을 막 갈겨가지고, 우박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맞은 건지, 네, 이거죠. 그 비비탄 총 얘기 나와서 그런데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과가 있잖아요. 예전에 사과값이 한창 안 좋고 인건비가 굉장히 비쌌을 때, 이분 이제 보험금을 받고 올해 농사를 접고 싶어서 볼펜으로 팍 찍어요. 볼펜으로 탁 이렇게 탁. 그러면은 그 우박 맞은 거랑 좀 흡사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볼펜이다 보니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우박 맞은 거는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분화구처럼 파이는데, 이거는 날카롭게 탁 찍혀서 속살이 딱 보이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나와요. 네. 우박은 이렇게 되거든요. 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걸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평가사들이 이제 알죠. 볼펜으로 찍은 거가 이제 우박 맞은 거를. 근데 이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비비탄 총을 쏘거든요. 그럼 진짜로 우박 맞은 거랑 똑같아요. 다행히 비비탄 총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쏘잖아요. 여기 맞아요. 우박은 위에서 떨어지죠. 위에 맞아야 돼요. 네, 그런 서로 진화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사과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 맞는 거는 수확기고요. 사과가 원래 처음에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작을 때는 위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 우박이들이 시기에 따라서 맞는 위치가 달라요. 무조건 사과 꼭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 맞아야지 우박이야는 아니에요. 나중에 무거우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때는 여기 맞는 게 우박이지만 초창기에는 위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배꼽 부분 여기 맞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시기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꼭지 부분이 맞는 게 우박은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여튼 샜는데, 그래서 그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인지, 진짜 우박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비비탄 총으로 쐈는지, 이런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5종 한정 특약인데 냉해로 인한 건지, 그럼 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 확인을 하거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하는 세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현지 방문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고요. 기상청재료 확인은 태풍주의보 같은 거 내리면 그 많은 과선을 굳이 일일이 어차피 조사가 피해가 있다 없다만 하면 되는데 일일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할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네, 생략할 때 그냥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료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있습니다. 이게 냉해인지 생리적 장애인지 약해인지, 약해라는 거는 약을 잘못 쳐서 입은 피해거든요. 애매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피해가 쏜 사진 당연히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피해 내용 확인하도록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회사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풍처럼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해 내용이 명확할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바람이 적과 이후 바람이 16.3m/s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낙과가 됐어요. 그럼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낙과 피해 조사를 가야 되는데, 굳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가지고 이 바람으로 떨어진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낙과 피할 필요가 없죠. 낙과 조사 때 그냥 같이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접수에 바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나무 피해 확인을 볼게요. 고사나무를 확인을 해야 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도 나무 피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고사 주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사 3년생, 부사 7년생, 홍로 7년생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이게 100주, 이게 70주, 이게 120주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중에서 고사나무가 얘는 15개 죽었고 얘는 20개 죽었고 얘는 5개 죽었고 이런 거예요. 네, 이게 품종과 수령별로 고사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네, 요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사례입니다. 7월 28일 사과예요. 멧돼지가 과수원을 들이받아서 50주의 나무가 절단 및 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었어요. 적과 종료 이후 7월 28일 사과 적과 종료 이후의 조수회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들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적과 종료 이후니까 조수회니까 과실은 안 돼요. 그런데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을 해서 나무가 절단이 됐으면 이 50주에 해당하는 나무는 인정이 돼야 돼요. 나무는 적과 종료 이후에도 자연재해 조수제 화재로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경우에요. 그런 경우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죽었다 그래서 과실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6월 1일 사과, 감이라고 할까요? 네. 6월 1일 감. 똑같아요. 멧돼지가 들이받아서 50주의 나무, 그다음에 나무가 절단 및 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 나무 하나에 감이 100개씩 열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50주가 죽었으므로 5,000개가, 그죠? 5,000개가 감이 열릴 게 못 열린 거잖아요. 이때는 50주도 보상하고 5,000개도 보상을 해요. 적과 종료 이전엔 조수회를, 물론 이때는 보통 약관이어야 되겠죠? 오종안전보장 특약 없이. 네, 물론 이때는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종합위험이니까 전부 보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이렇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다면 걔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조금 바뀌어서 얘는 미보상 주수라고 안 하고 미보상 고사 주수라고도 합니다. 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 주수를 수확불능 나무, 수확불능 주수를 확인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수확불능 주수를 조사합니다. 여기서의 재배 방식은 이거죠. 밀식, 사과 같은 경우에 반밀식, 일반. 사과 같은 경우에 재배 방식 그때 말씀드렸죠. 이 재배 방식별로도 다른 경우가 과원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가 있는 나무는 미보상 주수로 고사합니다. 여기서의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고사 주수랑 구분됩니다. 자, 이게 조금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수확불능 나무는 뭐냐면 수확불능 주수라고 할게요. 이 수확불능 주수의 정의를 볼게요. 나무는 살아있는데요. 나무는 살아있지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당해 그해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를 말해요. 이걸 말합니다. 나무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열릴 수 있어요.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올해 안 돼요. 이게 수확불능 주수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데 보상하는 재로 그해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를 말해요. 이런 경우요. 신초라고 그래서 열매는 보통 여러분 신초에서 열려요. 신초가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그 해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열리거든요. 이걸 신초라고 하는데 우박이 정말 너무 세게 내려서 이 가지는 괜찮은데 신초가 다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열매를 맺을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우박으로 인해서 수확불능 주수. 나무는 살아있어요. 내년에는 다시 신초가 나와서 열릴 거예요. 원가지가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해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는 수확불능 주수고요. 보통 우박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보통은 침수에서 말합니다. 침수요. 우박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2018년인가요? 그때 영주에서 정말 신초가 다 절단된 나무들을 많이 봤는데 우박도 있고 침수, 호우 이때 간접 손해로 인해서 나무가 사과를 다 떨궈서 수확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간접 손해면 이거는 이제 보상을 하니 안 하니를 따져봐야 되겠죠. 간접 손해 보통 안 하고요. 직접적인 그 호우가 너무 세서 사과를 다 후두둑 떨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확불능 주수가 생겨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인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수확불능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보상 고사주수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보상 주수로 처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사나무는 요즘 추세예요. 미보상 주수로 안 하고요. 미보상 고사주수로 조사를 하고 수확불능 나무 조사 시에 미보상 주수로 구분을 해요. 얘와 얘를 두 개를. 구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미보상 고사주수로 조사한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유실, 매몰, 유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위치에서 벗어난 거죠. 유실, 매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묻혀버린 거죠. 토사로. 도복, 넘어진 거, 절단, 부러진 거. 소실은 화재로 불나가지고 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침수.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2분의 1은 뭐냐면 반 정도, 소실도 반 정도가 절단되거나 반 정도가 소실되어도 소실되어도 피해나무 조사를 합니다. 이건 나무 피해율 때문에 그래요. 고사나무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나무 피해 조사 시에 나무 피해 조사 시에 별도 조사인데 이 나무 피해 조사는 언제 하느냐? 이때만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고사나무 조사는 보통약관. 네. 수학불능 주스도 보통약관. 네. 얘는 오종한정 특약만. 물론 이때의 고사 주스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다 돼요. 다만 여기서의 소실은 2분의 1이 아니고 완전 소실. 네. 침수는 아니고요. 침수가 됐다고 나무가 죽지는 않으니까요. 침수가 되어서 나무가 죽으면 뭐 그냥 고사나무로 들어가겠지만, 네, 침수로 보통 나무가 한 일주일 잠겼다고 해서 나무가 바로 죽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하죠. 이 조사와 이 조사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종한정 특약 가입건에만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왜 하냐면 말씀드렸죠?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처럼 종합일 경우에는 다 인정해주면 편한데,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이 아니잖아요. 오종한정 특약은요, 어떤 특정한 재해만 해서 그 특정한 재해, 우박, 집중호우, 뭐 이런 특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집중호우, 화재 이런 걸로만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동해나 냉해를 고사한 거는 나무는 인정되는데요, 과실을 갈라내야 돼요. 그 적과 종료 이전에 나무가 죽은 거를 갈라낸단 말이죠. 그 나무 피해를.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절단 2분의 1, 나무는 반 정도 부러졌어요. 나무는 살아있는데, 네, 소실, 화재가 났는데요, 이쪽만 탔어요. 열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 열매의 피해를 이 보상하는 제 것만 딱 따로 빼놔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와 나와 다가 순서가 아니고요. 가나는 보통약관, 다는 오종한정 특약 가입건만 이렇게 해놓는 게 좋고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고, 물론 이 별도 조사 방법도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서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침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치울까요? 네, 10개 중에 지금 몇 개가 침수됐냐면 하나, 둘, 얘는 안 됐죠? 셋, 닿죠? 넷. 네. 40%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거를 과실 침수율이라고 그래요. 네, 이 과실 침수율도 구해서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40%가 과실 침수율이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만약에 30주가 그랬다. 네, 30주가 그랬다. 그러면 30 곱하기 40%인 12주가 완전 잠긴 것처럼 환산되는 거죠. 결국엔 똑같아요. 10개씩 30주니까 300개 중에 40개인 120개. 만약에 120개가 잠겼다. 네. 그죠? 근데 12주가 잠겼다. 하나 보면 몇 개 달렸는데 10개 달렸어. 근데 120개 똑같잖아요. 그냥 완전 침수로 환산을 하기 편하게 나무별로 과실 침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를 선정을 해서 전체 착과수하고 침수된 착과수를 조사를 해요. 10개 중에 침수된 착과수 4개 침수됐네. 그럼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된 착과수. 제가 아까 한 거예요. 10개 중에 4개 40%. 얘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침수주수, 전체 착과수 지금 구하는 법, 이 공식을 제가 방금 이걸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여쭤보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 침수, 그럼 이거 침수 셀라면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건데, 사람이 만약에 이만하면 뭐 잠수, 스쿠버 다이빙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물 빠지기 기다리면요, 나중에 과실에 침수가 되면 여러분 무조건 흙이 묻게 되어 있어요. 딱 그 선이 있어요.
흙이 묻은 선이. 그래서 끝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전 침수가로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물 빠질 때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네. 물이 빠진 뒤에 그 흙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별도예요. 지금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나는 보통 약관시, 다는 오종한정보장 특약시.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꽤 중요해서 다시 별도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리는 순서가 아니고요. 구분이 돼야 돼요. 가나 보통 약관시, 다는 오종한정보장 특약시, 라는 보통 약관인데 조수해와 화재 피해 시예요. 이거 그냥 화재 피해라고 하면 안 되고 단독 피해. 다른 피해는 없고 조수에만 피해가 있거나 화재만 피해가 있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 약관 적과 전에요. 보통 약관 적과 전에 멧돼지가 들이받아서 얘하고 얘만 피해를 입었다고 할게요. 네. 그 어떤 재해도 없었어요. 그냥 얘하고 얘만 피해 입었어요. 하나당 100개씩 열리던 과수원이에요. 그럼 지금 4, 3, 12니까 1200개가 열려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얘가 멧돼지가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1000개가 열려야 돼요. 그죠? 100개씩 200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보통 약관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은 조수해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냉해나 이런 거, 뭐 강풍이나 호우나 이런 걸로 사고 접수 안 하고 딱 조수해로 했어요. 근데 적과후 착과수, 그럼 1000개가 열려야 되죠? 계산상으로. 근데 적과후 착과수 조사 결과 이상하게 700개가 열렸어요. 원래는 1000개가 열려야 되는데 계산상으로 이거 2개 없다고 치고요. 하나당 100개씩이니까요. 700개가 열렸어요. 300개는요. 줄어든 거는 맞죠. 근데 이 조수해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이 300개는. 200개는 조수해 때문에 줄어든 게 맞아요. 조수해로 사고 접수했으니까 100개씩 죽었으니까. 나머지 나무는 멧돼지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얘하고 얘만 건드렸는데 300개 준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줄었겠죠. 뭐 냉해 피해 접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자연재해로 이분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뭐 해거리나 생리장애나 어떤 이유로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줄어들었겠죠. 그럼 적과후 착과수 기준 보세요. 원래는 1200개인데 이건 우리 예상치고요. 1200개에서 700개 줄었으니까 500개 인정. 보통 약관이잖아요. 네. 평년 착과수 대비해서 적과후 착과수 줄어든 이 500개 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으나 이분은 지금 사고 접수를 조수에만 했기 때문에 이 조수에 해당하는 200개만 갈라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보통 약관인데 조수해나 화재의 단독 피해일 때 조사를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조수해나 화재만 단독 피해일 때 따로 하냐면 이런 거죠. 냉해 피해라고 합시다, 여러분. 냉해 피해가 입었어요. 냉해 피해로 이 나무만 냉해 피해가 있고 나머지 나무는 멀쩡해요. 이게 사실상 어려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 나무만 바람 피해를 입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공교롭게 비가 딱 이 두 나무만 와가지고 이 두 나무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이상하고, 뭔가 우박도 이 두 나무만 여튼 이상해요, 뭔가가. 그죠? 근데 조수해나 화재는 그게 가능해요. 멧돼지가 과거 입구 여기 울타리가 조금 망가져가지고 딱 요 두 나무만 건드리고 나갔다. 깊게는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 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혹은 불이 옆에 창고에 놨는데 이 열기가 딱 여기쯤 나야 되겠네요. 이 딱 열기가 딱 요 두 나무만 미쳤다. 이렇게 조수해나 화재는 다른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단독 피해일 때 다른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나무만, 해당 나무만 피해를 입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종안전보장특약처럼 갈라낼 수 있어요. 얘와 얘로 인한 피해가 몇 개인지를, 단독 피해일 때요. 물론 마찬가지로 조수에 두 개를 입었어요. 사고 접수했어요. 두 나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냉해 피해 신고를 하면 이제 얘네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얘네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냉해 피해도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1200개에서 700개면 500개가 다 인정이 돼요. 왜냐면 이 냉해의 영향을 얘네들이 받았으니까. 얘는 어차피 둘 다 인정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갈라낼 이유가 없죠. 자연재해 사고가 들어있으면. 근데 자연재해 사고가 없이 단독 피해일 때요. 그때만 갈라내야 되고 갈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가져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런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건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따로 시간을 빼서. 어쨌든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제가 드린 거지, 이걸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게 이 뜻이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강의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지, 네, 이게 다 끝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소린지 모르더라도 이제 이걸 읽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실시한다. 이 경우가 뭐냐면 단독 사고를 말해요. 뭐로요?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단독 사고일 때.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이렇게로 확인을 하고요. 일부 피해 주수는 대상재해로 피해를 입기는 했는데 죽지는 않았고요. 수학 불능 주수, 그러니까 수학이 불능도 아닌데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아니면 불이 나갖고 딱 진짜 반만, 네, 우리 아까 소실 2분의 1처럼, 네, 수학이 여기서는 가능해요. 네, 이런 경우, 네, 를 제외한, 그러니까 수학 불능 주수도 아니고 고사 주수도 아닌데 피해는 입은 대상재해로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해요. 1번, 여기도 참고하겠다. 1번, 2번, 3번을 네, 확인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육아 타박률, 낙엽 피해율, 네, 오종안전보장특약에서 조사 방법이 좀 세분화로 들어가는,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